김웅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 국제적인 행사, 네. 특히 열병식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위해서 네. 오늘 귀한 시간을 좀 내달라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잠시 뒤, 그러니까 중국 현지 시각 10시,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그림을 뭐 쓸 수는 없고 사진만 좀 보여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김정은이天安門 중국 열병식 행사장 입장하고 있다. 이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게 전승절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이게 그 서방 국가들도 전승절 행사를 하죠. 네. 그래서 하는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1945년도 9월 3일 날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려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크게 그렇게 행사를 중국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항일, 반일 전승절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행사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 국내 행사입니다. 중국의 행사입니다. 중국의 행사인데 네. 이렇게 외국 지도자들을 예, 초청해서 함께하자. 초청해서 같이 파시스트에 대해서 같이 싸웠던 우리 모두 이거를 승리를 축하하자 이런 의미죠. 네.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뭐 중국이 이제 팔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80주년을 더 성대하게 준비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팔자 좋아하죠. 네. 8888도 좋아하고요. 8888. 예, 이게 쭉 다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발음이 또 번영을 뜻하는 말하고 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자를 이제 팔자라고. 팔자. 그래서 올해가 80주년인데 그래서 또 공을 더 들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좀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입장 순서가요. 예. 귀빈들이 오시는 거를 이제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네.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맡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는 같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청 인사 중에서 네. 푸틴 대통령이 1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번이라 봐야겠죠.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받쳐주는. 그렇네요. 네네. 스타는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니까. 예, 아마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아마 앞에 예,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입장을 네.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하는 모습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건데 네. 이게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고요? 북중러가 같은 모습, 같은 것은 처음이죠. 같이 이제 서 있는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오. 어쨌든 간에 이제 막루에 올라가면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왼쪽에 이제 하고 오른쪽하고 각자 이제 이렇게 쓰게 되니까 말하자면 새 그 국가의 지도자가 네. 같이 쓰게 되는 것을 이제 연출하겠죠. 아,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김정은, 시진핑, 푸틴 나란히 이 막루로 이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국정원의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 나란히 서고 좌우 순서도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까? 왼쪽에 누구, 오른쪽에 누구? 이제 과거에 10년 전 보면 70년 때는 보면요. 네.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이 왼쪽 편에는 말하자면 그 자기 전임자들이 거기 섰습니다. 네. 서고 오른쪽에 이제 말하자면 푸틴 이제 해외 귀빈들이 섰는데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초청 인사 중에서 두 번째였으니까 첫 번째 푸틴 대통령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서고 이쪽 편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 편은 국내 이제 그 우리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분들 후진타오 뭐 이런 분들이 쭉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원로들 뭐 이렇게 뭐 시진핑이 이제 더 이상 뭐 대우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전부 다 해외 그 인사들이 다 쓰게 되는 아마 이러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푸틴 양 옆에 서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네. 건데. 바로 저 순서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걸 보면은 그렇네요. 예, 보는 거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왼쪽. 본인의 왼쪽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쓰고 오른쪽에 아마 푸틴 대통령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바로 이제 북중러 3자 회담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회담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는데 그것이 과연 중국에 이게 부합하느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북한도 뭐 계속 그 핵하고 미사일 문제 때문에 계속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고요. 뭐 러시아 지금 뭐 푸틴 뭐 당연히 전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북중러의 그 3자로 하는 것이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냉전 구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이제 그 중국에서 하는 회의를 많이 가봅니다만 요새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자. 우리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북중러 회담을 하게 돼서 더욱더 결속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는 본인의 주장에 반하는 행동이죠. 아, 예. 그렇게 틀에 네. 갇히고. 네, 틀에 갇히고 스스로의 그 위치를 갖다가 지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애정 공세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그 서방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사이 좋게 지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예, 현재 국제사회에서 현재 그럽니다. 그리고 WTO라든가 UN이라든가 이런 그 다자적 가치를 네.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중국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럴까요? 북중러 같이 그 연출은 하겠죠. 예를 들면 막루에 같이 서 있다든가. 그래서 같이 서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같이 모여서 회담하는 모습을 과연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네.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 중에 있고 네. 북한도 뭐 같이는 하고 있지만 네. 거기에 중국이 들어갈 중국은 이유가 없다? 이제 그 급이 아니라고 생각할 아, 겁니다. 네, 그 급이 예.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그 상황이 됐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북러가 밀착이 돼 있는데 북중 관계가 그래서 좀 껄끄러웠던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봤었는데 김정은 여기 이제 갔단 말이죠. 어떤 걸 좀 생각하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갔을까요? 일단 북중 관계가 이제 껄끄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소원해져 있었죠, 그죠? 예, 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밀착이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항상 균형 외교를 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좀 더 가까워졌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상황이 되었죠. 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어차피 두 정상이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죠. 아. 예, 그걸 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로 이번 전승절 행사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에이펙에 뭐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올 가능성도 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은 안 올 거니까 뭐 이제 저 전승절 행사에서 저런 모습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국내 사정이 북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식량난이나 에너지난 여기에 대한 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도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지금 여전히 북한은 기본 생필품이라든가 기본 원료 같은 건 전부 다 중국에서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중국이 뭐 필수 불가결하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뭐 그 상황이 안 좋은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그 북러 간의 밀착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어떤 무슨 뭐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80주년 전승절인데 또 여기에 가는 게 중국에 여러 가지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국내 사정을 또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뭐 김정은의 판단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주목을 끄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 사실은 다자 외교에 처음으로 공식 데뷔하는 셈이다. 이렇게도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자 외교냐라고 했을 때는 다자 외교의 정의는 사실은 하고는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죠. 그냥 여러 정상들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예, 그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아, 외교라고 하기보다는 예, 다자 외교는 아닌데 네. 예, 갔다 이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북한 지도자들이 이제 김일성일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오랫동안 보면은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갔어요. 김정일, 김정은. 예, 안 갔어요. 그렇네요. 안 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 이제 묻히는 게 싫죠.
묻히는 게 싫어. 네, 묻히는 게 싫죠. 이렇게 여러 예, 여러 정상이 정상들하고 있으면. 예, 묻히는 게 싫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자로 이제 그렇게 항상 은둔의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김정은은 이제 조금 더 나는 좀 개방된 정상 국가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러시아와도 이제 밀착이 돼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뭐 제3세계 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향해서 나도 이런 행사에 오는 사람이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예. 다자 외교의 진심이었다면 바로 이 전승절 행사 직전에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에 왔었겠죠. 그 물론 회원은 아닙니다만은 나 가겠다 그러면 중국이 오지 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네. 그래서 나 만약에 다자 외교의 진심이었으면 거기부터 먼저 갔을 겁니다. 나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하. 시진핑 주석이야 뭐 아주 대환영이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이 다자 외교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여 있는 일보 진전한 건 맞죠. 일부 진전한 건 맞다. 네 맞죠. 예. 그래요. 이 함께 이제 사진 찍히는 모습이 어쨌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보니까 인민복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죠 지금 오른쪽에 네. 있는데 이거는 좀- 인민복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인민복이 아니라 예.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네. 메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것도 이건 과거의 사진인가 보죠. 이건 과거의 사진입니까? 예, 그 지금 예, 저희가 한번 사진을 뭐 계속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복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민복을 입지 않고 지금 네.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등장했습니다.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예. 그러니까 좀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 같이 보이는 것이죠. 네네. 정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예, 한다. 보이려고 하죠. 예. 예. 예, 그런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이제 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전임 자기 아버지하고 예, 김정일과 예, 김정일과 김정은 좀 김정은은 다른 조금, 모습?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이제 마오쩌둥 바로 옆에 선 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네. 김정은이 김일성을 뭐 뛰어넘는 거 아니냐? 외교적인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약간의 좀 자신감을 얻었고요. 북한은 지금 과거보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정만 받으면 된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아왔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버텨왔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방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큰 든든한 우방이 있고 이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외교를 여러모로, 하겠다. 예. 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방중인데, 네. 근데 이번에 또 기차로 이동을 뭐 했더라고요. 항상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죠. 물론 비행기도 탑니다. 예, 싱가포르 갈 때도 뭐 기차가 안 되니까 비행기 탔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네네. 탔는데 예, 비행기 탄 적도 있는데 예. 비행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하죠. 왜 그래요? 그거는?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기차가 더 있더라고요. 편한가? 뭐 이제 설이 있더라고요. 뭐 예. 이제 뭐 비행기가 또 가다 또 떨어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노후화되는 뭐 비행기를 또 보여주기 네, 또 싫은 모르니까 뭐 생각? 예, 그런 거 해서 뭐 기차를 선호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하노이까지 그 기차 타고 타고 왔어요. 가서 예, 가서 그랬던 대단한 거죠. 사람이니. 예, 그랬던 사람이니까. 뭐. 네, 여러모로 이제 보안 문제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좀 기차가 더 나을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딸 주애와도 함께 이제 동행을 했어요. 네. 이거는 그냥 후계자 내 딸이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뭐 이제 국제 사회에 말하자면 처음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예. 이제 뭐 알아두세요. 뭐 내 나중에. 후계자예요 이런 예, 겁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상. 아. 뭐 이게 뭐 공식적이냐 아니냐 뭐 예.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내 후계야라고 하는 거를 거기 여기 뭐 정상들이 뭐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왔는데 이제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 딸 주애 저희 지금 보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바로 네. 뒤에. 예, 여기 있네요. 근데 후계 구도를 확실히 지금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예. 그 뒤에 보니까 그 최선희 지금 외무상 계속 하고 있나요? 외무상도 있고 뒤에 쭉 다 있네요. 예. 이렇게 기차에서 예. 내려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뒤에 왕이가 있고요. 네. 다 있네요. 네. 네. 그래요. 김정과 네. 딸 주애 이렇게 네. 서 있다라는 것도 눈길을 끌고 네. 자 북한이 여러 이제 포석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깔고 지금 와 있고 딸 주애 후계 구도 명확히 하기에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왜 중국에 왔을까?
이것도 좀 저희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은 이제 물론 전승절 행사 큰 행사 70주년 때도 왔었고, 예, 그렇지만 또 올해도 한번 만났었죠. 양국 간에 그 중국과 같이 네. 정상회담을 했었고, 또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2022년에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그때 또 왔었어요. 2월 초에. 2월 초에 그때 그 저 중국에 와가지고 그때 올림픽 할 때죠. 동계 올림픽 할 때 와가지고 이제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추측이 되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잔치하는데 우리 그 저 잔치 그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끝나고 해라. 그래서 아마 2월 24일로 뭐 미뤘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사실 그게 조금 전쟁 시작하려면 좀 늦었던 게 왜냐하면 그 3월 되면에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굉장히 진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그렇게 했다는데 어쨌든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현재 중국과의 조율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종전, 알래스카에 만나고. 우크라이나 종전 예. 관련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밀착 관계를 대내외 과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그것인지 모르겠고. 뭐 휴전이나 종전 관련해서 뭐 이제 서로 이제 얘기 나누겠죠. 네네. 우크라이나.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회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얘기 오고 갈지 이건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여기에 이제 북중러 뭐 이렇게 또 이제 선을 그어서 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결 구도를 많이 아마 그렇게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진을 이제 많이 쓰겠죠. 많이 쓰고 또 막내에 올라간 사진 중에서도 네.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제외하고 딱 그 부분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구도로 가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다. 예, 중국의 속내는 아니다. 예,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반대하고요. 뭐 인도도 다 반대합니다. 저거는 세계 경제에 또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글로벌 사우스까지 다 반대예요. 저거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묶여버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원하지 그러나 않고 보이긴 그렇게 안 할 보여주겠죠. 그러나 예. 저렇게 회담은 안 하더라도 저 모습은 연출을 할 겁니다. 예, 그건 보여주면서 네. 예, 그러나 회담은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어쨌든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사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입장하는 모습도 봤는데 혹시 이 전승절에서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조우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도 중국 당국에서 만나지 않도록 동선을 관리할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네. 북한에서 최룡회가 왔는데 안 만나게 했거든요. 서로 완전히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동선을 다르게 해서 예, 다르게 했는데 조정해서 뭐 혹시라도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그냥 개방된 파티 같은 걸 하나 이제 리셉션을 해가지고 리셉션에서 예. 조우할 수는 있어도요. 이미 그 우원식 의장과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만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그 배경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무력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국회의장 의전 서열 2위가 간 것이지만 또 우원식이라는 분의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배경을 생각해봤을 때 전승절에 참석하는 기에는 아주 적절한 분이죠. 그렇네요. 예, 아주 적절하죠. 아마 그거를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시진핑이라든가 뭐 모든 다른 분들도 이제 그것을 알도록 우리가 네.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그럴 수 딱 있겠네요. 맞아요. 항일. 예, 항일 전승절에 딱 맞는 분이 가신 거죠. 그렇네요. 네네. 이거 뭐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예, 네. 어제 예. 출국하는 모습도 저는 제가 들리는데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분이 가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분이 네네. 같다. 예. 그래서 딱 조우라든가 만남이 이루어져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 뉴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기는 좀 네.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푸틴과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외교부께서 옛날에 그 모스크바 가셔서 뭘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모스크바에서 좀 활동하셨거든요. 예. 네, 그러네. 우원식 의장이 네. 이 국제 사회에서도 또 많이 또 통할 수 있는 중국과 네. 러시아 특히 네. 북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전승절이 진행이 되고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또 행사 큰 이벤트는 에이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펙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로서는 경주 중요합니다. 에이펙이, 예, 중요합니다.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석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도 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가능성 높다고 보시죠? 그렇죠. 예, 예, 아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고 있고 네네. 그냥 평화의 장이도 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김정은 얘기가 따라서 나와요. 네. 에이펙의 김정은 위원장 뭐 오긴 어렵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왔을 때 뭐 판문각이나 뭐 판문점이나 이런 또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 뭐 우리 측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제 계속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내세우는 계속 그 신호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8년 전에 내가 아니야 이거거든요. 예, 내가 체급이 더 올라갔어. 예,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려면 예. 더 입장료를 더 내야 돼. 예, 지금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는 해야 돼. 뭐 북한이 그 핵보유라는 거 인정해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저 뭐야 제재 해제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 만나줄게. 뭐 약간 좀 이런 식이죠 지금. 현재. 예. 예. 이게 핵 보유를 인정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어렵죠. 상황에서. 예, 굉장히 그 진퇴양난의 문제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는 한 50기 정도를 현재 갖고 있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북미 간의 대화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좀 풀리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이제 이게 미국 측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접어주면서 이제 그 급에 맞게 그 체급에 맞게 대화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해 나갈게. 그러나 너희 알다시피 우리가 너를 갖다가 핵 보유국 진짜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는 할 수는 없어. 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뭐 인도 파키스탄 뭐 그 바로 그런 얘기를 경우죠. 네네. 하면서 네네.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아예 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어떻게 잘 그 예. 틈을 벌려서 그 들어갈 틈을 벌려서 것이냐. 이제 그 틈새를 가지고 예. 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중러 저렇게 이제 같이 북경에서 만나서 저렇게 되고 있는데 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바로 러시아는 러시아, 중국은 중국 그리고 북한은 북한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양자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해서 제 3국과 별도의 어떤 채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 세 나라를 그냥 하나로 보고 그냥 그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건 매개적 실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 보니까 김정은이 타고 간 이게 벤츠 마이바흐 이 번호판 숫자가 7271953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체결 1953년 7월 27일. 네. 그걸로 해놔서 네. 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재밌네요. 네. 이 번호판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네. 예. 우리 아직 전쟁 중이야. 잠깐 전쟁 정전한 거야.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네요. 예, 아직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으로서 좀 전쟁 중인 나라로 대접해.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이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승절 이후에 또 에이펙도 있지만 그 사이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우리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이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죠. 적극적인 외교.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북경에서 북중러가 좀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미일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 갔고 또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보란 듯이 지금 북경에서 새 정상이 만나고 있잖아요. 새 지도자가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왜? 또 경주 에이펙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외교 관계도 필요하지만은 네. 자 그러면은 9월 달에는 유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출직 그 유엔 안보리 저 국가거든요. 회원국이거든요. 네. 거기다 또 이제 9월달 한 달 동안 또 임시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순회 의장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 하면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의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심벌이고 당연히 그 국제 이번에 유엔에 가서 그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그러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이제 좋은 기회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또 만나고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대한민국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네. 훌륭하게 좀 극복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K 민주주의를 이제 내세우고 그리고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만 내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유엔의 193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한 40개 국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고 그 얘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얘기는 당연히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헌과 기여를 할 것이다. 예, 그걸 분명히 하고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선진국 G7 국가를 포함해서 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새로 이제 선출된 대통령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다. 네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승절 얘기부터 유엔 총회 소식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또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